너무 그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각하게 됐는데 이제 워낙 그 우리나라 엔터뿐만 아니라 글로벌 엔터 산업 측면에서도 전 세계인들이 주목했고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 큰 광풍이 지나간 다음에 좀 그런 감정의 소모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밝은 쪽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번 민주전에 유무용의 비용이 컸고 직원들과 아티스트들의 감정 소요도 크고 그랬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큰 이벤트를 겪으면서 또 하이브나 그 의장님 개인적으로도 얻게 된 것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걸 한번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성장통을 겪으면서 많이 컸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 듣다 보니까 이 SM 민수전이 그 이수만 총괄의 지분을 가진 지배구조 같은 것들에 발생한 일인데 그걸 보시면서 그 강 회장님이 우리 하이브의 지배구조는 좀 이 K-팝 그 대표 기업으로서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진지해지신 거 아닙니까? 어느 지점에 밝은 부분이 있는지 밝은 측면으로 좀 말씀. 아니 근데 제가 그 나오기 전에 팀에서 정해준 답변을 지금 반복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워낙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거라 잘 추가할 얘기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정말로 우리 실무들은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 저는 인수 과정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소모되거나 이런 걸 전혀 못 느꼈기 때문에 끝나고도 사실 그냥 정말 하부서에 도장 찍은 날부터 그냥 바로 또 현실로 돌아서 엄청 컨펌하고 일하고 곡 쓰고 이랬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실무가 될 때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뒤에서 가끔 간섭만 하다가 끝났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게. 근데 일단 쟤는 그래서 이거는 센 척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 소회가 그랬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앞에 했던 얘기 반복이라 너무 죄송하지만 기업으로서는 몇 가지 분명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S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언제나 크레딧을 돌려왔어요. K-팝이라는 것은 SM이 없이 생길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인정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왔고 그런 관점에서 SM이 어떻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사회에서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해소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사실 그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지배구조를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어쨌든 그거에 기여했다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큰 가치를 느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내용을 얘기를 못 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기가 답답하지만 저로서는 회사의 미래 축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 영역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를 느낀다. 그리고 사실 저 개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그 자본주의, 상법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게 거의 신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에 걸맞는 지배구조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우리 회사가 한국에서 가장 지배구조를 잘 갖추고 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사회이사가 사내이사보다 압도적으로 수가 많고 그래서 실제로 저의 의지를 통해서 추구하려는 경향들조차도 부결돼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각종 위원회들도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 요번 인수전을 통해서 제가 딱 한 가지 이 부분은 당장 해결책을 못 찾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생긴 게 있다면 의장이 사내이사인 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투명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구나. 제가 일 개인으로서 아무리 객관적으로서 한 표를 보팅하는 이사로 활동할 뿐 의장으로서 특별한 권한이 없다 해도 밖에서 볼 때는 창업자 사내이사 의장이라는 게 여전히 개인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오해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당장 사회이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생각들을 얻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또 저한테는 철학적으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좀 계속 딱딱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아니 딱딱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하이브스러운 선택. 네네. 이거는 뭐를 말씀하시나요? 아 사실 하이브스러움이라는 거를 제가 또 이제 형식적인 워딩을 만들고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이브스러움이라는 거를 저희가 뭐 밖에다 이렇게 공표할 때는 않습니다. 다만 뭐 이 정도의 그 내부 구성원들과의 믿음은 음악을 우리는 믿고 그 음악을 통해서 세상에 그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 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나쁜 짓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큰 틀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믿음을 구성원들에게 갖게 하려면 실제 행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어떤 단어를 써도 좋은 말은 좋은 말이죠. 뭐 신뢰라는 말을 쓰던 뭐 이게 뭐 열정, 믿음, 뭐 무슨 말을 써도. 다만 중요한 건 옳은 선택, 구성원들이 부끄럽게 느끼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하이브스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전체 구성원들과 회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사실 어제 저녁에 구성원들하고 또 굉장히 긴 세션을 가지면서 이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사실 저는 관람자로 갔다가 갑자기 우리 대표가 끌어내갖고 올라가서 갑자기 같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투명성, 윤리 이런 것들이 하이브스러움을 구축하는,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요지하고는 좀 다르지만 또 하나의 하이브스러움은, 저희는 사실 아주 드물게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역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커리어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글로벌 수준에서 봐도 아주 드물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저희 신입 직원들이 들어와도 저희 HR 파트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말이나 해라. 싸우는 걸 주저하지 마라.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다. 다만 당신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방법론들의 좋은 점은 취득하되 이 안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적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하자면은, 수많은 산업 영역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서 협업을 해나가야 회사라는 건 돌아가기 때문에 그 협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되게 많은 영역과 성장, 변화 속에서 굉장히 역동성과 그 변화가 크고, 그 안에서 수많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서로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이브스러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그 우리가 보는 하이브는 1년 전 하이브. 네, 아니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이승환 부국장 예. 질문 이어가시죠. 예, 동아일보 이승원 부국장입니다. 그 앞에 좀 계속 하도한 걸 하다 중간에 좀 쉬었는데, 이왕 하시는 거 하도한 거 몇 개 더 계속 그럼 가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SM 인수전 과정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가 본인 스스로 지금 플랫폼 사업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플랫폼 사업 협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그 이후에 일각에서는 그러면 SM 아티스트들이 위버스 플랫폼에 입점을 하는 건가? 이렇게들 많이들 관측을 하는데요. 의장님이 한번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정말 이런 자리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나왔을 때 웬만한 얘기들은 다 그냥 편하게 다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이라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쭤보면, 방금 제가 질문 드린 것도
포함돼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아, 정말 이게 저도 참 뭐 법이라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얘기라서 코멘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답변으로 하나 더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수 과정에서 어쨌든 그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이제 보유하게 네. 계신 이제 지분이 네.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15.8% 안팎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지분을 어떻게 운용을 하실지도 역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실지, 전격적으로 매각을 하실지, 뭐 이사회에 참여를 하실지 여러 가지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신지요? 네.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지만 조금 가볍게 대답을 드리자면 사실 다 휴가 보냈어요. 딜팀을. 그래서 그분들이 좀 돌아오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길게 고생하신 분들은 작년에 거의 한 8월부터 이 일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별 감정을 안 느끼지만 실무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인정 안 하겠다 결정하고 오신 분도 있고 뭐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자 내일부터 리셋해,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늘 내일 다 복귀할 거고요. 그때 아마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될 거고, 오늘 정말 지겹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가장 하이브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도리에 맞게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수만 SM 전 총괄 PD 얘기를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총괄 PD께서 우리 강 회장 말씀하실 때 본인과 같이 음악에 미쳐 있고 아티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으로 대한다,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인수 전 끝에 실망하진 않았는지, 혹은 그리고 또 사실 지분 인수 과정에서 약속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 합의의 중간에 이수만 씨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끝나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특별하게 감정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주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만하지? 뭐 이 정도 말씀만 하신 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망하셨는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고, 사실 실망하셨을 때 저처럼 한참 후배 앞에서 너무 실망스럽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약속. 네. 네.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만요. 저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약속이 정확하게 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ESG 그런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지금 저희 법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셔서 그냥 아시는 분에 답변하십니다. 아니 검토 중이라고 제가 나중에 들었던 거. 논의 중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조항이 전부 다 무조건적 이행의 전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법적인 걸려 있는 것들은 오늘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항이 어디에 걸리느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ESG 관련돼서 저희가 내렸던 결정은, 저희는 작년 7월 이사회에서 저희가 앞으로 ESG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보고를 다 했고요. 저희 이사회에는 이미경 환경재단 이사님도 들어와 있고 ESG 담당 이사님이 있어서 그때 나무 심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 기후 이상 때문에 저희가 원래 심으려던 곳을 심지를 못하게 되면서 나무 심기가 계속 pending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수만 씨가 제안을 주신 게, 이것도 여기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시면, 내가 이제 하면 얼마나 하겠냐, 나는 이제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내가 나무 심기라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수만 씨 개인이 아니라 이수만 씨가 적정한 재단이나 좋은 루트를 가져오면 저희의 원래 가지고 있던 나무 심기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겠다였던 건데, 이제
기업이 커지면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 매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있었던 얘기도 그렇고 외부의 어르신들도 얘기하는 게 큰 기업이면은 조용해야지 니네까지 나서서 매번 아니에요 하면서 사회를 시끄럽게 해야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번 이렇게 어떤 의혹제기마다 입장을 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고요. 어떻든 이제 끝났으니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서 얘기를 하자면 ESG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약정 형태의 뭐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거는 전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사회가 다 알고 있는 저희 ESG 예산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다른 곳에 쓰겠다라고 하는 게 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인수가 한참 얘기 들 때는 억울한 게 있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